여러분은 공복 혈당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당화혈 색소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공복 혈당이 높아서 고민이었습니다. 분명 자기 전에는 혈당이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 체크를 해보면 이상하게도 너무나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결법에 대해 찾아보았고 다음 날부터 서서히 좋아지더니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110 이하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복 혈당이 높아 막막한 당뇨인을 위해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와 제가 공복 혈당을 낮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다는 의미는 음식 섭취와 관계없이 혈당이 높다는 의미로 식사 후 식후 혈당은 더 높아집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인슐린도 계속 분비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은 지치게 되고 심하면 괴사까지 일어납니다. 게다가 인슐린 과다 분비로 지방세포, 근육세포 등이 둔감해지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인슐린 기능이 몸에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근육세포로 혈당이 들어가지 않고 간의 포도당 신생 과정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혈당 수치를 내리기 위해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 것도 문제인데요.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체지방이 축적되고 체내 염증이 유발됩니다. 지방산과 염증은 또다시 다른 세포들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지방이 혈관에 쌓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췌장의 베타세포가 과로로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사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당 자체로 당 독성이 있습니다. 췌장이 지치고 손상되면 체내 당이 올라도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높은 혈당은 다른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당뇨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공복 혈당은 당뇨인에게 매우 중요한 수치가 됩니다. 이런 공복 혈당 문제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원인 첫 번째는 내장 지방입니다. 복부 비만은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방은 피부 아래에 쌓이는 지방과 신체 장기 내부나 장기 사이의 공간에 축적되는 지방으로 나뉘는데요. 후자가 건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장 지방입니다. 복부에 살이 찌면 공간에 여유가 많아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혈당 조절, 지방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방이 계속 축적돼 더 이상 쌓일 곳이 없으면 췌장, 근육 등 장기에 직접 쌓이는 이소성 지방이 생기게 됩니다. 이소성 지방이 췌장에 쌓인 경우 인슐린 분비 능력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허리둘레가 증가하는 경우에 당뇨, 공복 혈당 장애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장 지방은 공복 혈당 조절에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내장 지방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원인 두 번째는 지방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간, 근육, 내장 지방 등과 관련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밀접한 기관은 간입니다. 따라서 당뇨인은 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포도당 형태로 분해되어 간으로 운반됩니다. 간은 이러한 포도당을 보관하는데 포도당보다 더 큰 분자인 글리코겐의 형태로 보관합니다. 그러다가 혈당이 낮아지면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 공급해줍니다. 이러한 간의 역할 덕에 우리 몸은 적절한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저하됐거나 문제가 있으면 간의 저장 기능이 충분하지 못해 식후에 생긴 포도당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여 고혈당이 됩니다. 또한 공복 시에도 혈당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해 저혈당이 쉽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혈당 조절이 원활하려면 간 기능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방간이 있다거나 간 수치가 높다거나 음주나 만성 피로로 간 기능이 저하 등의 원인으로 기능이 좋지 않으면 간에서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못해 혈당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 연구회 조사에 따르면 경도 지방간의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2.9배, 중증도 지방간은 6.22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방간이 있다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당뇨 합병증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간 역시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공복혈당이 높은 원인 세 번째로는 수면입니다. 흔히들 혈당 수치는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면도 혈당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으로 뇌가 휴식하지 못하면 신체가 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여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혈중에 포도당이 분비돼 공복혈당이 올라갑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의료센터의 내분비학자 그레그 파이머는 충분하지 않은 양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혈당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면서 수면은 영양제와 운동만큼이나 건강에 필수적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을 잘 때 중요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조명은 더욱 중요한데요.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이 집안의 조명 밝기가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어두운 조명 속에서 잠을 잔 그룹은 실험 전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4% 감소했습니다. 밝은 곳에서 잠든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15% 증가했고 심박수도 올랐습니다. 밝은 조명을 켜고 자면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합니다. 만약 깊은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밝은 조명을 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공복혈당이 높았던 이유는 내장지방과 지방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77cm에 체중은 77에서 80kg 정도로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내장지방이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비만한 사람이 5에서 15% 체중 감량은 공복혈당을 30에서 50% 감소시키고 당뇨병의 발병 위험도는 50%까지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저녁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빡세게 운동을 해줬고 5kg 정도를 감량했습니다. 식단은 평소와 동일하게 먹었고 30분 정도 러닝,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유산소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당뇨인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빠지지 않게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하루 만에 바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식후 혈당과 다음날 공복혈당이 정말 낮아졌습니다. 만약 공복혈당이 높아서 고민이신 분이라면 저처럼 체중을 조금만 빼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정보를 고정 댓글에 적어둘 테니 공복혈당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복혈당이 높은 이유와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뇨인이라면 빠질 수 없는 식단과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면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될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혈당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